자, 일단 이제 오늘 경기 분석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본격적인 스타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원주동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부터 일단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직전의 맞대결 일단 가스공사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었는데요. 제가 그 경기를 직접 이제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일단 한번 또 구경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경기 이제 일단 2쿼터 끝날 때부터 이제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갔던 내용이라 가지고 뒤쪽 경기들을 조금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은도의 활약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일단 나머지 또 오누아쿠나 로버트 카터 주니어는 거의 식물급이었어요. 식물급으로 일단 상당히 또 턴오버가 많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일단 격차를 벌려내는 승리를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때 이 당시 일단 현장 이제 조금 제가 직접 경기를 봤던 내용에서는 지금 현재 일단 동부가 뭔가 지금 불협화음들이 발생을 했다는 점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 가스공사도 직전 경기 때 일단 약간 조금 패배를 당했죠. 좀 아쉽게 어떻게 보면 안양 상대로 또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동부의 고질적인 지금 문제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역시 올 시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패턴이 조금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그 내에서 일단 또 나름의 또 리바운드 점유율 여러가지 조금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동부가 올 시즌 제일 조금 지금 현재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파트는 역시 지금 현재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직전 가스와의 맞대결에서 심각한 턴오버를 유발하면서 일단 경기를 거의 내주다시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정도로 지금 현재 턴오버가 상당히 일단 높은 비율들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턴오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반면에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올 시즌 이제 3점 야투 효율성들이 상당히 일단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 일단 3점 야투 효율성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니콜슨의 출전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일단 니콜슨이 없더라도 일단 오누아쿠와 일단 이제 무엇보다 조금 매치업에서 압도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우세를 보여줬던 은도의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일단 직전 경기 때도 일단 압도적인 리바운드 점유율과 일단 몸빵 대결에서 일단 오누아쿠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들을 조금 현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로버트 카터 주니어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의 몸이 아니야. 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로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전 멤버로 가용이 되기에도 조금 스피드도 느린 가운데 알바노와 일단 역시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미비하다면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조금 풀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스전에서도 61득점에 그치는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반면 또 모비스전까지도 일단 94대 일단 69로 상당히 일단 저조한 야투 효율성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일단 가스공사의 우세를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일단 배당이 어떻게 보면 가스 정배에 저는 납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일단 역시 헨리 사이드로 지금 현재 1.5 핸디나 스모페 라인업에 일단 요런 패턴들이 지금 제시가 돼 있긴 한데요. 요 패턴을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 어느 쪽이든지. 아시겠지? 1.5 핸디도 건들지 마세요. 그냥 1만승만 가스공사 노림수를 가지시고 접근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오늘 또 니콜슨의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일단 가타부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또 니콜슨까지 합류를 한다면은 더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지. 물론 안 나오더라도 저는 가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일단 직전에도 일단 조금 다득점이 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일단 올 시즌 이제 가스공사전에서도 계속해서 60점대 득점률을 3번의 맞대결에서 전부 다 일단 60점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저조한 득점력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기준점 154.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오버사이드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 기준점이 어디서 나왔냐? 154.5라는 기준점은 직전 맞대결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직전 맞대결에 일단 또 동부와의 또
홈 경기에서 나왔던 기준점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154점이 났거든.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물론 이제 가스공사 홈에서는 일단 역시 조금 저조한 득점대들이 형성이 됐지만은 요 경기만큼은 저는 일단 오버사이드, 지금의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도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가운데 가스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충분히 또 일단 메리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한번 염두를 하시고 일단 턴오버 지금 개수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원주동부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SK와 안양정관장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0연패를 달리던 안양정관장이었습니다. 일단 직전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 상대로 역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의 또 통수를 때렸던 경기가 있었죠. 일단 그 경기 같은 이제 안양정관장 같은 경우는 또 일단 11일 날 경기 치르고 창원 LG한테 또 4점 차의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요. 그 가운데 백투백 일정이었던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경기까지도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4일 동안 이제 3경기를 치릅니다. 안양정관장 입장에서는 4일 동안 3경기를 치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이트한 일정에 놓여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직전에 이제 가스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가스공사의 뭐 조금 이제 부진한 야투 효율성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근데 뭐 안양정관장 같아도 버튼이 합류가 했지만은 실제 버튼도 일단 3점 3개를 시도해서 하나도 기록을 못하고 12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일단 역시 양 팀들이 눈이 썩는 경기들을 보여줬던 가운데 정효군이가 약간 조금 원래 친정팀 상대로 약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조금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역시 일단 올 시즌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일단 최근에 김선영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일단 뭐 안영준이가 또 복귀를 하면서 안영준의 활약과 일단 오재현도 일단 그 경기가 약간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스 오너전을 잘 플레이를 조금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와 함께 여러 가지 조금 델리아노 이런 자원들의 활약까지도 지금 가미되어 있는 SK. 지금 현재 무엇보다 지금 현재 양 팀들의 제일 큰 퍼포먼스를 한번 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의 지표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일단 리그 내에서 득점 2위 팀입니다.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가운데 있어요. 실점도 일단 모비스가 1위, 조금 높은 가운데 있고, 최근에 정관장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 그런 내용인데, 일단 모비스는 이제 약간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실제 SK는 득점력에서 상당히 또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일단 또 실점도 일단 리그 내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에 상당히 일단 지표적으로 높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은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안정적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일단 이 경기가 어제 이제 삼성의 경기와 비슷합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생명과 일단 KB스타즈 3전 전승으로 역시 조금 우세를 보였던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일단 공수 밸런스의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패턴이 있는데 그 경기 일단 재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SK가 똥배당을 받았지만 올 시즌 맞대결 3전 전승이었고 그 가운데 역시 일단 버튼이 합류를 하면서 일단 역시 정관장은 리바운드 역시 점유율까지도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이제 리바운드 경쟁력이 또 떨어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인사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원익을 조금 제어할 만한 자원들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일단 저는 이 경기 SK 사이드 충분히 일단 공략 포인트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핸디가 관건입니다. 그죠? 핸디가 이제 뭐 5점 핸디, 지금 이제 9점 핸디가 이렇게 조금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핸디 사이드로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이 올 시즌 이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기는 딱 한 차례. 일단 역시 SK 홈에서 일단 95대 71로 역시 격차를 조금 벌려냈던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 빼고 나머지 안양정관장 홈에서는 전부 다 일단 이제 4점 차의 접전의 플레이를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올 시즌 안양정관장이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제일 큰 지표가 뭐냐면은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원정 승률 바닥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어제 KB스타즈와의 경기 양상과 조금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는 KB 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비교 지표는 안 될 것 같아. 올 시즌 원정 성적 2승 11패로 역시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역시 약간
원정에서의 실점들은 상당히 일단 높은 가운데 있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역시 SK의 일방적인 승리, 역시 약간 핸디 9.5지만은 쫄지 마시고 접근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 요 패턴도 한번 여러분들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역시 약간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요거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일단 요 경기가 언어바가 지금 152.5가 잡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단 고민이 되는 가운데 저는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로 일단 오버사이드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SK는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은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에서 특히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내용들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기준점이 낮은 만큼 오버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대4 정도 이렇게 조금 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두 팀의 리듬감은 그다지 조금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카드는 큰맘 먹고 영입했던 세르비아 출신의 니콜리치가 일단 경기력이 상당히 또 기복들을 좀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고, 반면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마테우스를 영입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마테우스가 일단 역시 작년에 타이스만큼의, 또 일단 올 시즌 부상당했던 엘리안만큼의 그런 활약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지금 현재 일단 두 용병 전부 다 일단 결장을 합니다. 일단 동병상련으로 두 용병이 오늘 전부 다 결장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실질적으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마테우스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더 좋았지, 일단 국내 자원들의 합이 더 좋을 정도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저는 요 경기는 일단 역시 우리카드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국내 자원들 일단 합이 더 좋은 한국전력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역시 우리카드에는 그래도 일단 쓸만한 카드가 있다는 점이죠. 우카에는 역시 알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최근에 일단 플레이가 조금 기복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국내 경기에서는 역시 용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보다 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야마토 세터를 또 가용하고 있지만은 야마토 세터와 또 우리 그 국내 자원들의, 일단 또 한국전력의 국내 자원들의 합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또 알리가 버티고 있는 또 한태준 세터와의 또 합을 맞출 수 있는 요 흐름이라면은 전 요 경기 일단 일정 수준, 일단 역시 우카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마테우스가 없었을 때 한국전력의 경기력들이 훨씬 더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접전의 플레이도 조금 예상이 돼요. 우카도 올 시즌 역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표, 요 지표는 조금 역시 감안을 해야 되는 바탕이 조금 있다는 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들의 나머지 지표들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올 시즌 양 팀들 가운데서 역시 올 시즌 조금 우카의 문제라 볼 수 있는 패턴은 역시 역급 범실입니다. 범실. 지금 리그 내에서 지난 경기 때도 일단 대한항공 KB전에서 보셨지만은 정말 많은 이제 서브 범실로 자멸했던 경기였어요. 그죠? 서브 범실과 함께 공격 범실 여러 가지 패턴에서 대한항공이 자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못지않게 역시 우카도 역시 범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전력도 이 범실들이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범실이었어요. 국내 자원들의 범실들은 그다지 조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늘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세트가 조금 길어질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제 핸디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카드 승은 한 6대4 정도로 보고 있고, 한국전력 플랜 우카마인 요 패턴은 5대5 정도로 조금 팽팽한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185.5 기준점, 역시 양 팀들이 이 기준점을 조금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인데, 일단 양 팀들이 올 시즌 이제 맞대결을 펼치면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지금의 일단 세트 스코어는 전부 다 넘어갔다. 일단 이제 세트를 가져갔을 때 말입니다. 한 차례 이제 엘리안이 버텼을 때 한국전력이 3대0의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어요. 일단 3대0으로 한국전력이 깔끔하게 역시 우카전을 한번 쓸어 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단 뭐 3세트였지만은 역시 141점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일단 양 팀들의 매치업들은 뭐 일단 상대 또 다득점의 매치업들을 세트 스코어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185.5지만은 역시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용병이 빠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자원들의 맞대결이 조금 더 주목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다. 알리가 있는 우리카드와 우카의 근소한 우세,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약간 다득점의 패턴, 역시 약간 쫀득쫀득한 접전의 플레이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고름을 잡고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일단 IBK 기업은행과 대전정관장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관장 사이드, 어떻게 보면 정관장 올 시즌 리그 내에서 상당히 일단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흥국과 이제 현대건설이 조금 순위는 앞서 있지만은 최근의 리듬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관장이 제대로 분위기를 찾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염혜선의 일단 올 시즌 토스 실패율도 상당히 또 줄어들었던 내용들, 최근에 일단 토스 성공률이 거의 한 50%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일단 메가, 부키리치, 정우영, 박은진, 표승주도 일단 알트론 같은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상당히 일단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게 무엇보다 정관장의 강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일단 IBK 기업은행도 일단 직전에 일단 팩퍼전에서 또 패배를 당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정관장전에서 직전에 맞대결에서 3대0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난 경기 매치업에서는 일단 그 상대전에서 극도로 일단 빅토리의 부진이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당시는 이제 천신통의 토스 성공률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김하경의 일단 토스 성공률 전부 다 떨어졌던 내용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좀 고민이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천신통의 토스는 조금 너무 빅토리아의 이용할 때는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 김하경을 썼을 때는 김하경과 일단 빅토리아의 합은 맞지 않아. 근데 일단 천신통을 썼을 때는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이 세터 라인업에서 지금 고심이 상당히 또 깊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대전 정관장이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 분위기를 지금 꺾기에는 기업은행은 뭔가 지금 이제 딱히 자체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역시 고민들이 조금 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정관장이 올 시즌 상당히 일단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인데요. 역시 올 시즌 블로킹 면에서도 일단 역시 부키리치 합류도 그렇고요. 상당히 일단 지표적으로 리그 2위로 상당히 일단 좋은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올 시즌 서브도 상당히 또 강한 팀입니다. 서브 1위가 역시 정관장이고요. 여러 가지 공격 지표들도 상위권의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상당히 일단 정관장의 밸런스는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 다만 이제 6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기업은행도 나름의 또 장점이 있는 팀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 기업은행은 약간 중위권의 모든 지표들을 조금 안고 있는데요. 그나마 일단 기업은행이 최고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파트는 역시 디그 파트예요. 디그 파트. 리그 내에서 일단 수비만큼은 지금 현재 일단 리그 최고를 조금 평가를 내릴 정도로 김호철 감독이 수비 밸런스를 잘 갖춰놨다는 점에서 일단 일정 수준 저는 요 경기가 지난번 같이 3대0의 스코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약간 한 세트 정도는 일단 기업은행도 따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네요. 일단 요 경기 일단 저는 이제 오바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제 정관장 사이드로는 역시 여러분들의 일단 선택상으로 한번 또 요 두 갈래를 잘 선택해서 한번 접근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또 좋은 적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일단 요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오늘 경기는 일단 여자 배구까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또 호주 축구죠. 요즘 호축이 일단 우리한테 또 상당히 또 좋은 텃밭이 되고 있는 만큼 호축 경기도 놓칠 수가 없다는 점이지. 자, 일단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저희 분석 라인업에서 빼버렸어요. 일단 이제 퍼스글로리가 일단 주말에 오클랜드를 잡아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퍼스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오클랜드를 잡아냈고,
그 경기를 뺐던 이유가 딱히 제가 또 데려갔어도 오크를 조금 추천을 드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퍼스글로리가 올 시즌 홈에서 6전 전패였거든. 6전 전패였고 일단 최근에 오크의 분위기를 끄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다행히 조금 접근을 했던 게 해외 축구가 금방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굳이 손대지 않고 약간 주간 끝내고 해외 축구로 넘어갔던 패턴이라 가지고 일단 저는 쓰나미를 조금 피했던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경기 일단 역시 오클랜드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그 경기가 올 시즌 홈 첫 승입니다. 홈에서 1승 6패 이렇게 조금 부진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퍼스글로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원래 홈 경기가 조금 약한 팀은 아니에요. 퍼스글로리가 홈에서는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팀이긴 한데 무엇보다 웨스턴 원더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 시즌 약간 이제 후안마타를 중심으로 해서 밀라노비치, 보렐로 요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득점력만큼은 리그 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웨스턴 원더러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득점력에 상당히 또 기대치가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주전 미드필더 이제 펠라카노스까지 오늘 경기 복귀를 하기 때문에 웨스턴 원더러스는 더 일단 최근에 공격진들의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경기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퍼스글로리 일단 무엇보다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긴 거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단 역시 일단 연전 개념이에요. 11일날 경기를 치르고 일정상 약간 타이트한 일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웨스턴 원더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월 4일날 경기를 치르고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쉬고 경기를 치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우세로 일단 저는 웨스턴 원더러스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웨스턴 원더러스도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단 리그 내에서 최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실점도 상당히 또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일정 수준의 난타전 3.5봐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실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직전 오클랜드전에서는 일단 철통 수비로 한 골 넣고 나서 내려앉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두 팀 다 수비가 안 되는 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3.5봐도 좋은 리듬감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일단 이 경기는 웨스턴 원더러스 사이드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퍼스글로리 선수층이 두텁지 못합니다. 11일날 경기 치르고 오늘 또 경기를 바로 치른다면은 일단 실제적으로 오늘 경기는 조금 체력적인 이슈를 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일단 웨스턴 원더러스 사이드 일단 또 핸디도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한번 품어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3.5봐도 상당히 일단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주간 분석은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여기서 일단 끊고 다시 해외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주간은 제가 설명드렸던 요 패턴을 한번 염두를 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적중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